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드라마 에콜라이트가 드디어 내일이면 마지막 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복선은 역시 시스 이야기일 텐데요. 에콜라이트 피날레를 하루 앞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마지막 8화에서 시스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쇼러너 레슬리 헤들랜드의 말에 따르면 에콜라이트에는 최소 2명의 시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작중에서 포스의 어두운 면으로 한 발짝 다가간 오샤와 오샤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카이미르 두 사람을 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팬들은 아직은 정통 시스라고 부르긴 애매한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카이미르를 기른 진짜 시스 군주가 마지막 화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대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시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스 종족 시스인 다스 테네브루스와 그의 제자인 뮨 종족 시스 다스 플레이거스인데요. 코르토시스 광물과 그 자연 산지인 행성의 등장,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는 포스 응집점의 언급 등 이 모든 요소들이 소설 다스 플레이거스에서 시스 군주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중 두 시스는 기암괴석들이 나있는 열대 바다 행성 발뎀릭에서 코르토시스 광물을 채굴했고, 플레이거스와 그의 제자 시디어스는 포스를 이용해 생명 연장, 더 나아가 생명을 창조하려는 시도도 했었죠. 과거 레전드 세계관 설정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레슬리 헤들랜드 감독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드라마에서 보여준 이 모든 복선들 또한 결국에는 회수가 될 터입니다. 문제는 시기인데요. 레전드 설정상으로도 확실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설정상 다스 테네브루스는 드라마 시점에 이미 태어났지만 활동을 개시했는지는 불확실한 상태였고, 다스 플레이거스는 이때 태어났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키아디문디의 레전드 세계관 출생 연도를 변경한 것처럼 두 시스의 활동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또한 캐논 세계관에서는 두 사람의 출생 연도 자체가 공개된 적이 없기에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시스가 부자연스러운 생명 연장에 항상 목을 메고 있는 포스 사용자들이라는 말을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겠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 최종화를 앞두고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버네스트라 로의 제다이 의회 정복입니다. 결국 버네스트라가 은하 의회에서 제다이를 대표해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제다이 기사단 외부 감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야망 있는 의원들이 시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스 테네브루스는 루게스 놈이라는 또 다른 신분으로 은하계 최고의 우주선 디자이너로 이름을 떨쳤고, 다스 플레이거스는 해고 다마스크라는 신분으로 다마스크 홀딩스라는 은하계 최고의 금융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은하계 최고 권력권자들이나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조언가로서 은하계 정세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쇼러너 레슬리 헤들랜드는 드라마 제작 발표 당시에 자신은 항상 시스 군주들이 은하 의회에 어떻게 잠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쩌면 버네스트라가 은하 의회에서 코파르 행성 제다이 사망 사고와 1년의 제다이 연쇄살인이라는 기사단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조합과 연관된 다마스크 홀딩스의 최고 경영권자로서 다스 플레이거스 해고 다마스크 혹은 그의 부친이나 스승인 테네브루스가 제다이 기사단 외부 감사안을 몰아붙이는 포지션의 캐릭터로 둔갑한 채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은 바로 카이미르입니다. 어디서는 시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시스처럼 보이는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자꾸만 뜬금없이 들려오는 렌 기사단 배경음악까지 카이미르는 정체를 도통 간파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이 근본 없는 시스의 등장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시대 1000년 전에 다스 베인이 창조한 둘의 규율은 다스 테네브루스와 플레이거스에 대해 접어들어 유명무실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실상 시스가 제다이를 전복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시스의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둘의 규율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둘의 규율을 지키는 척했던 테네브루스 또한 몰래 다스 베나미스라는 또 다른 제자를 두고 그 외에도 다른 제자 후보군을 확보해두기까지 했는데요. 어쩌면 카이미르 또한 이 베인게 시스 군주들이 키우다만 어정쩡한 존재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카이미르의 등에 특이한 곡선형의 상처가 나있어 어쩌면 상처를 낸 사람이 광선 채찍을 들고 있는 버네스트라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솔직히 다시 생각해보면 버네스트라가 진짜로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광선 채찍으로 전력으로 때렸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저런 상처만 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를 내치면서 시스가 광선검으로 카이미르의 등을 그었다거나 혹은 등 뒤에서 포스 번개를 맞아서 생긴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진 제 개인적인 추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은 내일자 에콜라이트 8화에 과연 어떤 해답과 반전이 숨어있을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에콜라이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